안녕하십니까. 호치민시의 부동산 소식을 올려드리는 김영기 실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왜 글로벌시티에 저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시티를 제가 왜 높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과 함께 제가 모은 여러 자료들을 한번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은 베트남의 설 연휴 직전인데요. 설 연휴가 지나고 되면 곧 글로벌시티는 2차 분양을 시작하게 됩니다. 더 늦지 않게 글로벌시티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 혹은 아직까지 글로벌시티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 그리고 제 영상을 우연히 보신 분들을 위하여 이번 영상에서는 다소 긴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최대한의 모든 자료, 지금 2025년 1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를 만듦에 있어서 제가 최대한으로 이미 인증되어 있는 신문기사, 대형 신문기사라든가 아니면 호치민시의 도시개발계획, 그리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인증된 그런 공식적인 자료만을 최대한으로 모았고요. 그리고 일부는 제 개인적인 의견도 들어갔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투자에 대한 권고라고 보시지 말고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자료들을 함께 나누는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점을 보기보다는 향후 5년 뒤가 될 수 있는 2030년 그리고 10년 뒤가 될 수 있는 2035년까지를 내다보고 제가 투자를 결정하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대 중반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 또는 저보다 이제 좀 더 연배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곧 은퇴를 준비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뒤 또는 10년 뒤에도 저에게 계속해서 현금 수익, 임대료를 지급해 줄 수 있고 안정적인 그런 투자, 그리고 10년 뒤에는 그것이 좋은 목돈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제가 골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2025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호치민시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모아봤습니다. 그 자료들의 참고를 일부 하다 보면 호치민시는 지금 2025년에 호치민시의 GDP 같은 경우에는 8,400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9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의 GDP가 싱가포르를 넘을 수도 있다고 하는 외국 자료들, 그런 예상치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첫째는 안전한 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윤을 남겨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연령대에 다를 수 있겠지만 향후 5년 이후에 은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일로 바꾼다고 했을 때에도 고정적인 인컴, 수입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노후 자산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투자 개발을 진행하는 회사가 얼마만큼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공사를 하는 시공사라든가 설계회사 등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단지 안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여러 편의시설들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저희가 필요로 하는 학교, 병원, 그 다음에 쇼핑몰,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 그리고 자연 경관은 어떠한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나홀로 시설이 아닌 대규모의 단지이면서 신도시를 만들어가고 그냥 저희가 어느 곳에서나 어느 아파트 무슨 건물 하면은 바로 누구든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브랜드의 상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장소, where. 자, 여기 이것을 가지고, 로케이션을 가지고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의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세 군데의 포인트를 잡아 놓았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지점은 지금 현재 있는 떤선역 인터내셔널 공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중간에 박스, 여기가 바로 글로벌시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인 이곳이 바로 신공항, 롱탄 국제공항의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게 되면 사이공 강줄기가 이렇게 지나감으로 있어서 기존에 있는 구도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있는 강의 이쪽으로 호치민시의 신도시가 전개되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노란색 라인이 이렇게 신광으로 가게 되는데요. 호치민시 롱탄 여우저의 고속도로 라인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여기 위로 가는 요것이 살로 하노이,
지금은 보인잡 도로로 바뀌었는데요. 호치민시에서 과거에는 이렇게 큰 혈맥이 되는 호치민시에서 빈증 동나이 방향으로 나가는 중요한 도로였지만 지금은 도로의 축도 호치민시 1군에서 2TM과 함께 연결되어 동쪽 이렇게 롱탄 여우저의 고속도로를 쭉 나가는 것이 호치민시에서 가장 큰 맥이 되는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지금 보시는 이것이 글로벌시티의 위치이고요. 지금 이것이 타오디엔,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만큼 여기까지가 안푸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화면에서 이렇게 선으로 나타나 있는 이것이 이제 글로벌시티에서 시내 2군 타오디엔 지역으로 나가는, 그리고 랜드마크 81층으로 나가는 도로가 올해 2025년 상반기에 해당 도로가 완성이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노란색 부분이 글로벌시티가 되겠습니다. 지금 실물 사진에서 보시는 제 인근 쪽에 있는 이 도로에 있는 여기 있는 부분이 글로벌시티의 자리이고요. 여기 중간에 도로가 없는 이 부분이 사이공 스포츠시티 캐펠랜드에서 투자 개발을 준비하던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는 녹색 지역과 이쪽 윗부분에 있는 화면에서 보시는 이 그린 지역, 이곳 모두가 호치민시에서 올림픽 스타디움과 같은 사이공 스포츠 컴플렉스 락지액 자리가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녹색 자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옆이 타오디엔과 안푸, 그리고 랜드마크 81층 건물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도로는 지금 글로벌시티 안에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도로는 2025년 상반기에 도로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글로벌시티 현재 위치이고요. 지금 이 도로, 시내로 들어가게 되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의 폭은 60m가 되고 그 다음에 6차선 도로입니다. 올해 2025년 상반기에 공사를 마치게 되고요. 이곳에서 타오디엔까지는 5분, 그리고 글로벌시티에서 랜드마크 81층까지는 10분 이내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글로벌시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면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 비교를 하자면 글로벌시티의 면적은 117.4헥타입니다.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위키페디아 자료를 찾아보면 한국에서 보통 여의도 면적을 가지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여의도의 면적은 290헥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290헥타가 여의도의 면적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투자를 결정했던 글로벌시티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117.4헥타입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시티 옆에는 스포츠시티라고 하는 캐펠랜드에서 준비를 하던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게 64헥타. 그리고 지금 올림픽 스타디움이 될 수 있는 락지액 스포츠 컴플렉스의 면적이 212헥타입니다. 그러면은 이곳의 면적만 면적이 393.4헥타가 되면은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여기 있는 스포츠 컴플렉스의 자리, 그리고 바로 이것이죠. 지도에서 보시게 되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스포츠시티, 캐펠랜드의 스포츠시티, 그리고 글로벌시티, 여기에 있는 요곳의 면적만 해도 여의도보다 큰 393.4헥타 면적이 됩니다. 조금 전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호치민시의 락지액 국가 스포츠 컴플렉스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여러 경기장들과 함께 기타 여러 가지 컨벤션 센터라든가 컨퍼런스 센터, 호텔 같은 것들이 이곳에 함께 자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존의 캐펠랜드 싱가포르 투자개발사에서 올려드렸던 몇몇 광고 사진이라든가, 그리고 호치민시와 베트남에 여러 나와 있는 언론 자료들에 있는 사진들을 종합해 보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되고요. 지금 이곳이 제가 말씀드렸던 올해 2025년 상반기에 공사가 끝나는 리엔풍 도로가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장 메인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연꽃 모양을 가진 이런 디자인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시티 주변에는 어떤 인프라들이 있는지 주변도 함께 살펴야 하고, 그리고 이 글로벌시티 인근 지역이 어떻게 신도시가 되고 향후 5년 뒤에나 10년 뒤에는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그리고 주변에는 어떤 교통 인프라들이 만들어지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시티 주변에 어떤 교통 인프라라든가 편의시설, 그런 중요한 사회 기반 시설들이 들어오는지를 설명을 드리는데, 요번 제가 사진에서 준비한 것은 남북 고속철도 역사와 롱탄 신공항으로 가는 공항철도 역사가 바로 인접한다는 것인데요. 위치는 바로 요것입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있는, 여기 있는 동북 방향에 있는 요 위치가 락제 국가 스포츠 컴플렉스 자리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노란색 라인이 고속도로이면서 롱탄 신공항으로 가는 초입 부분입니다. 바로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빨간색 라인이 이렇게 들어와 있을 것이에요. 지금 여기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투티엠역 같은 경우에는 향후 남북 고속철도의 역사 터미널이 되는 자리가 되고요. 또한 롱탄 신공항으로 가는 철도도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 라인이 있는데요. 이 파란색 라인 같은 경우에는 호치민시 1군 벤탄시장 그 역에서부터 이쪽 투템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곳에서 외부로 나가는 고속철을 탈 수 있는 열차 라인, 호치민 지하철에서 2호선 라인이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위치는 호치민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큰 기차역이 생긴다고 하게 되면 여기에 지금 고속도로로 나가는 방향도 이쪽이고, 향후에 국제 관광객이라든가 스포츠 경기를 운영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여기를 방문을 하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도로와 회전교차로 정비를 굉장히 크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보시는 사진과 같이 신안푸 회전교차로 공사 현황 사진인데요. 어느덧 마무리가 돼서 올해 2025년 안에 이곳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방향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이턴파크 공사 현장도 바로 이곳에 있고, 지금 여기에 있는 녹지, 이곳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자리이고요. 여기에 있는 이 큰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고가로도 진행이 되고, 이쪽에 있는 지하로도 그냥 할 수 있는 이런 회전교차로가 되겠습니다. 어디 아파트 단지만 잘 지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은 또 어떻게 발맞추어서 갈 수 있는지 그것도 함께 봐야 되겠는데요. 2025년 1월일 지금 현재에서 향후 5년들을 내다보는 2030년이면은 어떠한 것들이 그 안에 다 완공이 될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축이 될 수 있는 바로 롱탄 신공항 국제공항 공사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것을 공사를 하고는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자, 여기 있는 자료를 제가 신문기사 자료와 현장 사진을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것이 롱탄 공항, 신공항의 실내 모습이고,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지붕 공사 현장입니다. 롱탄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올해 말이 되면 공항터미널 공사가 거의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2026년, 내년이죠. 내년 2026년 9월에 상업용 항공기가 첫 이착륙을 예정 중입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롱탄 신공항의 여기 있는 모습과 지금 공사 현장의 모습, 꽤 많이 비슷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 신문기사 사진 함께 올려드리고요. 활주로 같은 경우는 기존의 1번 활주로에서 3번 활주로까지 추가 공사를 한꺼번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롱탄 신공항, 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비교로 말씀을 드리면 인천국제공항이 되겠고요. 기존에 있던 떤선역 공항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김포공항처럼 계속해서 그 역할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떤선역 공항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국내선 1청사, 국제선 2청사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지만 지금 제3청사가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호치민시 떤선역 국제공항의 제3청사 같은 경우에도 올해 4월 30일 날에 그 오픈 예정으로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거의 공사 막바지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중요한 건물이라든가 도로 그런 것들을 1년에 2번 이런 이벤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양력 4월 30일로서 남북 통일, 즉 사이공 해방 기념일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터뜨리고, 또 하나는 9월 2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행사를 상반기와 하반기 기준일로 잡고는 합니다. 롱탄 신공항과
떤선역 공항의 제3청사 이렇게 두 곳의 공사도 올해 2025년과 2026년도에 공사를 마치게 되면 5년 뒤인 2030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과 많은 교통 방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아파트 프로젝트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 과연 투자 개발사가 어디인지 그리고 시공사, 시행사들은 어디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건데요. 그리고 또한 그 공사 비용은 어디서 누가 지불을 하는지 그리고 안전한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도표 같은 경우에는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낯선 도표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 마셀이 홈즈가 개발하는 글로벌시티를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있는 이 도표가 나올 것이냐라고 할 건데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해당 자료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베트남 주식시장의 부호 20명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의 1위 부호인 빈그룹의 팜여풍 회장님이고요. 그리고 17번 같은 경우에는 역시 팜여풍 회장님의 부인, 와이프 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1위와 17위를 가지고 있고요. 중간에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 놓은 곳이 있는데 이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 놓은 4명 같은 경우에는 테크홈뱅크의 회장님, 그리고 테크홈뱅크 회장님의 와이프 되시는 분, 그리고 테크홈뱅크의 자녀 2분이 이렇게 5위, 10위, 13, 공동 13위 이렇게 해서 20명 중에 4명이 테크홈뱅크에서 나왔는데요. 가지고 있는 지분을 딱 보시다 보면은 이분들이 테크홈뱅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맞산그룹 거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6위 리스트에 있는 분이 바로 맞산그룹의 회장님이시거든요. 5위이신 테크홈뱅크의 회장님도 맞산그룹의 주식과 테크홈뱅크 주식을 같이 가지고 있고 6위이신 맞산그룹의 회장님도 맞산그룹 주식과 테크홈뱅크 주식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테크홈뱅크의 회장님의 와이프 되시는 이분 같은 경우에도 맞산그룹과 테크홈뱅크의 지분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분인 2분은 테크홈뱅크의 지분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마셀이 홈즈의 실질적으로 그 뒷배경이 되는 자금, 저희가 중도금을 어디에다 넣습니까? 테크홈뱅크에다 넣죠. 과거 2015년에도 저희가 비놈 센트럴파크와 비놈 골든리버 그리고 마셀이 센터포인트 등등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의 중도금은 테크홈뱅크로 들어가는데 그 이야기는 마셀이 그룹과 테크홈뱅크가 혈연 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저희 그 글로벌시티라든가 기타 마셀이 홈즈가 진행하는 여러 프로젝트의 전략적인 계획은 테크홈뱅크 회장님의 아이디어와 지시 또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 개발사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렇다면 과연 이 117헥타나 되는 이 프로젝트는 누가 설계를 할까요? 과거에는 호치민시에서 괜찮은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업체에서 많이 이제 디자인을 맡겼는데요. 이제는 드디어 월드 레벨로 올라섰습니다. 이번 글로벌시티의 그 전체적인 디자인 설계는 익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포스터 앤 파트너스라고 하는 영국 회사에서 이번 글로벌시티의 디자인을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건물과 건물의 실내와 실외 그리고 전체적인 그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되는데요. 포스턴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세적으로 유명한 건축물들을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자, 제가 리스트를 설명드리면 저희가 서로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림,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가장 유명한 미국에 있는 애플 파크 본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마이애미에 있는 애플 어드벤처, 그리고 북경 국제공항의 제3터미널, 그리고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 베이 샌드에 있는 애플. 자, 이 특이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영국에 있는 건물입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설계는 영국의 포스트앤 파트너스사가 진행하는 만큼 과거 글로벌시티의 1단지 소상업단지가 처음에 분양을 시작할 때에도 영국 대사님이 홍보대사로 영상도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후원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설명드릴 것은
WATG라는 회사입니다. 프로젝트가 워낙에 대단지의 프로젝트고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건물 하나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고층 건물만 24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2,000개가 가까운 타운하우스와 빌라도 이곳에 함께 들어갑니다. 그러기에는 엄청나게 큰 단지인데 이곳의 녹지와 조경은 어느 회사가 맡아서 하게 될까요?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여기 있는 자연경관을 설계하는 회사의 이름은 WATG입니다. 전 세계 170개국 국가에서 활동을 한 곳이고요. 지금 보시게 되는 이 사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것은 글로벌시티에 들어가는 외부 조경들 사진입니다. 이곳 역시 WATG가 진행을 하고요. WATG가 진행한 몇몇 프로젝트들 유명한 곳을 사진을 보여드리면 라스베가스에 있는 카지노, 그리고 여기에 있는 두바이에 있는 건물들과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발리,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리츠칼튼 모두가 개성이 뚜렷하고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굉장히 으뜸 가는 그런 자연경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하와이와 마카오에도 이런 조경을 함께 진행한 그런 회사입니다. 이번 글로벌시티에서는 자연경관과 함께 이런 워터 분수쇼 2km에 달하는 산책로 겸 워터 분수쇼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미 지금 2025년 1월인 지금 시점에 지금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저는 2015년부터 호치민시 부동산을 시작했는데요. 2015년 7월 1일부로 저희 외국인들이 합법적으로 베트남의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이 되었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2025년 1월, 지금 10년이 지났는데요. 그 사이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주된 변화는 지금으로부터 딱 7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온 지 20년이 되는데 처음에 13년보다 최근에 7년이 중간에 코로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7년이 굉장히 많은 급변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2025년 1월인 지금 시점에서부터 2030년까지가 저는 요 5년에 굉장히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띄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제가 몇 가지를 중간에 짚어보자면 호치민시 2025년 호치민시의 GDP, GRDP 같은 경우에는 8,400달러가 될 것이라고 하고요. 지금 인구 1,000만 명이 사는 도시 호치민시에서는 새로운 상류층과 젊은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자들이 빌라라든가 아니면 컴파운드형 타운하우스를 많이 좋아했는데요. 최근에 신흥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전 컨셉이 고급형 레지던스와 고급형 아파트 단지 이런 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편의시설과 커뮤니티 시설, 스포츠, 의료, 교육 이런 것들이 빠져서는 결코 상류층을 끌어당길 수가 없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기 전에 좀 더 50대 후반과 60대 그리고 70대 초반까지는 베트남이나 이런 해외에서 좀 더 지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지속적인 안정적인 수입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70대 중반이 되었을 때는 이것을 매각하여서 안정적인 현금 자산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더 건강을 유지해서 지속적인 80대라든가 90대까지도 인컴을 계속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저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보여드리는 이 사진이 글로벌시티의 전체 조감도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요것의 중간 부분에 열십자 모양과 비슷하게 되어 있는 요것이 이제 고층 아파트이고요. 그 다음에 낮은 층의 타운하우스와 빌라 같은 경우에 이것에 이렇게 해서 세 곳, 그리고 초호화 저택들은 요것에 20채가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여기에 있는 건물, 여기에 있는 이제 아파트 건물의 코드 번호로는 CT8과 CT9 이렇게 두 개가 11월 31일 날 1차 분양을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구정이 지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두 개의 건물, 여기에 있는 CT7이 분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워터 분수 쇼장이 이렇게 양쪽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층형 아파트가 이곳에, 그리고 굉장히 이 글로벌시티를 뒷받침해주는 편의시설이 되는 호치민시 거의 최대 사이즈의
상업 12.3헥타가 되는 쇼핑몰은 바로 요곳에, 그리고 호치민시에서도 유명하게 될, 그리고 여기 있는 입주민과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건강을 지킴이가 되어줄 수 있는 국제병원이 바로 요곳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큰 대단지에서 거의 만 세대가 되는, 그러니까 8,000세대의 아파트, 콘도미니엄과 거의 1,800세대 이상이 되는 타운하우스가 되는 이런 단지에 사는 사람들의 교육을 지탱하게 될 이런 글로벌적인 프로젝트라면은 이곳에 일반 로컬 학교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국제학교를 끌어당기게 되겠죠. 국제학교가 들어오는 자리 또한 세 곳이 되어 있고 요곳에 6개의 학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자면 글로벌시티의 구성 총 면적은 117.4헥타 면적이고요. 아파트 고층형 아파트 건물은 24개 동 약 8,00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타운하우스 단지는 3곳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소호 단지, 특히 소호 단지는 상업용이고 그 다음에 워터프론트 단지라든가 데이너스 스퀘어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1,828세대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초호화 저택으로 되는 단지가 20세대가 또 들어갑니다. 거주만 지어주는 것은 옛날 9세대 아파트죠. 이제는 아파트 단지 안에 모두가 충족할 수 있는 쇼핑몰, 자, 토지의 면적만 4.2헥타고요. 그리고 상업용 면적은 12.3헥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국제학교 6개가 있는데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다 들어가고 또한 건강을 책임져줄 국제병원까지 들어가는 종합 시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글로벌시티의 내부 인테리어 그리고 편의시설에 대한 사진 자료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사진이 침실 3실의 인테리어 사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는 입구와 주방 있는 부분의 바닥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석재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소파 있는 부분과 식탁이 있는 부분 같이 거실의 이 안쪽 같은 경우에는 목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주방 부분이고요.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천장 매입형으로 이제 다 들어오게 되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벽 아트 이런 벽지 같은 경우에는 핸드오버를 받을 때에는 흰색 수성 페인트로 이제 핸드오버가 진행이 됩니다. 기본적인 주방에서 보시는 싱크 시설이라든가 욕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인덕션 이런 기본적인 것은 모두가 다 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진에서 보시면은 1층 들어가는 로비 입구 부분 건물의 외관이고요. 그리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출입구 부분은 이렇게 이 사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비 라운지 정도로 보시면 되고 리셉션 이렇게 리셉션 데스크가 입구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라운지는 이런 컨셉으로 칼라톤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건물의 칼라톤 같은 경우는 샴페인 골드 컬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아파트 실내 내부에 대한 사진 컨셉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안으로 들어갔을 때의 거실과 이 안쪽에 침실, 맞사람 이쪽으로 2개의 작은 방이 있고 왼편으로 주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안으로 가까이 들어간 거실, 소파 있는 부분의 사진, 발코니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유리로 해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 높이는 1m 40 정도로 높이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높이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천정은 이렇게 에어컨 천정 석고 마감이 되어 있고 조명 들어가고 천정용 에어컨까지 설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을 보실 때에도 침실의 기본적인 천정 마감과 함께 바닥 그리고 붙박이장도 요 컬러톤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욕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크게 화려하거나 하진 않고요. 그냥 무난한 톤으로 점잖은 컬러톤으로 욕실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입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들은 건물의 5층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야외에 인피니티 수영장이 준비가 되어 있고 어린이 수영장 조그맣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헬스클럽과 그 다음에 독서실 그리고 안에 비즈니스 라운지도 이렇게 크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이 컨셉이 더 글로벌시티의 첫 번째 단지인 그랜드뷰 단지에서 근로 건물에 있는 비즈니스 라운지의 디자인 3D 사진입니다. 그리고 해당 사진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파크 건물에 있는 비즈니스 라운지 컨셉입니다. 최근에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거주하는 것뿐만이 아닌
건물 편의시설에 이렇게 헬스클럽이라든가 수영장은 기본이고요. 그와 함께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룸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비즈니스 라운지 같은 이런 커뮤니티 시설이 꼭 들어가 있는 것이 기본 필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거의 요즘에 말하는 제3세대 아파트들의 특징입니다. 그 이외에도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인피니티 수영장은 이렇게 컨셉이 되어 있고요. 야외 수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놀이방 반드시 필수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영장 바로 옆부분에는 이렇게 짐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 수영과 실내 짐, 요가를 한꺼번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외관의 글로벌시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워터 분수쇼장과 함께 들어오게 될 자연 경관, 앞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WATG라고 하는 유명한 자연 경관, 요거를 담당하는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디자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글로벌시티는 지금 현재 2025년 1월에 어떤 모습이고 공사가 얼마나 진행이 되어 있는지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요것이 2025년 지금 1월 현재 요것이 글로우 건물 위치이고요. 요것이 스파크 건물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리엔풍 도로로 이미 공사 준비가 되어 있어서 단지 안으로 들어오는 외부 차량은 지금 제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슨허브라고 하는 도로도 지난 2014년도에 새로 개통이 된 그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사진입니다만 여기에 스파크 건물, 이곳이 글로우 건물, 그리고 이 옆이 12.3헥타, 즉 12만 3천 제곱미터가 되는 쇼핑몰 부지가 바로 이 옆이고, 그리고 양쪽으로는 이렇게 공원 부지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설 연휴 이후에 분양을 진행하는 시티7 7단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글로벌시티는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 2025년 1월 마스터에서 공급한 사진인데요. 지금 이곳이 저희 그 갤러리가 있는 갤러리 자리입니다. 이 갤러리의 토지도 1헥타 정도가 되는 대규모의 갤러리이고 이것이 소호 단지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쇼핑몰 부지가 이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워터 분수쇼장도 이미 공사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이 글로우와 스파크가 공사하는 위치가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아파트 단지 안에도 저희 글로우와 스파크 공사하는 현장이라든가 이런 곳에도 도로는 되어 있고, 그리고 사진에서 보시게 되면은 차량 스케줄과 정차점인데요. 워낙에 단지가 크다 보니까 향후에 단지 안을 돌게 되는 차량 같은 경우에도 이게 중간중간에 탑승 위치를 잡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는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은 골프 연습장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분수쇼장에 분수를 쏘는 곳이고 그 주변으로 산책로들이 이렇게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안쪽에는 이미 기본적인 도로라든가 산책로, 공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워터 분수쇼장도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곳들이 워터 분수쇼를 할 수 있는 그런 설비가 되어 있는 곳들입니다. 그리고 향후 여기에 있는 녹지 공간에 아파트 고층 건물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 타운하우스 단지이죠. 그리고 지금 사진에서 희미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보시나요? 이게 바로 이곳이 지금 600m에 달하는 도로 연결 구간이고요. 올해 2025년 상반기에 이 도로는 완공이 되게 됩니다. 지금 이쪽 오른쪽 사진을 보아주시게 되면 이것이 글로벌시티의 단지 중에 한 절반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가 지금 저희 글로우 건물의 위치가 여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쇼핑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갤러리가 여기 있는데 지금은 이쪽에 있는 도로로 이렇게 다닙니다만 지금 단지에서 고속도로로 바로 올라탈 수 있는 시내로 들어오는 도로를 발로 올라탈 수 있는 이 지점이 지금 현재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시내 쪽으로 진입을 할 때에 이곳으로 바로 이렇게 해서 가실 수가 있고 고속도로에서 들어오시다가 이렇게 단지로 편안하게 이렇게 선을 타고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사진 귀퉁이에 조금 보이는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이미 글로벌시티에 보시면 이렇게 범퍼카, 놀이장도 이렇게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향후에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녹지가 롱탄 신공항이라든가 아니면 남북고속철도
공사, 철도가 가는 길이 바로 요곳, 녹지가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여기에 보시면 파란색 건물이 하나 보이시죠? 이 사진에서 이 파란색 건물이 바로 아메리칸 스쿨입니다. 미국 국제학교입니다. 제가 영상의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지금 마세리 홈즈와 테크콤뱅크라는 회사에 대해서 제가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교통 중심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신남포 회전교차로와 고속도로 진입로, 그 다음에 향후의 고속철도라든가 그런 공항철도, 그런 것이 역사가 바로 이 단지 옆에 들어오는 그런 인접성, 그리고 인근 지역으로의 그런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만 가지고 입주민을 만족시키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이죠. 국제학교, 그리고 인터내셔널 병원, 국제병원, 그리고 상업을 반드시 끼고 있어야 됩니다. 호치민시에서 지금도 괜찮다고 하고 임대가 꾸준히 잘 나가는 아파트의 특징은 바로 대규모의 쇼핑몰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랜드마크 81을 끼고 있는 비놈 센트럴 파크라든가 빈컴 타우디엔을 끼고 있는 마세리 타우디엔, 그리고 에스텔라 플레이스를 끼고 있는 에스텔라 하이츠, 이런 것처럼 주변에 큰 상업몰을 끼고 있어야 그 단지의 임대라든가 입주민들의 편의성 동안 뛰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글로벌시티 또한 호치민시에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는 쇼핑몰이 이곳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풍수라든가 자연환경을 맞추기 위하여 WATG라고 하는 국제적인 회사를 영입하여 자연경관을 맡겼습니다. 자, 위치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글로벌시티 안에서 중요한 편의시설이 된다고 하는 위치들 설명을 드리자면 국제학교 6개가 들어가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바로 1차 분양을 했던 스파크와 글로우, 그리고 2차 분양에 들어가는 시티 7, 8, 9번 바로 뒤편에 있는 이것에 한 곳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요곳에 보시게 되면은 워터프론트 빌라 단지가 들어가고 대저택, 그리고 여기에 있는 3개의 아파트가 가까이 있는 요곳에 두 번째 위치, 요곳에 인터내셔널 스쿨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저희 갤러리 모델하우스가 있는 위치가 바로 이곳입니다. 향후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곳을 허물고 이곳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인터내셔널 스쿨 중에서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가 들어가는 것이 2개가 바로 이곳입니다. 호치민시는 굉장히 많고 다양한 국제학교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쭉 인터넷을 가볍게 검색만 해도 호치민시에는 이렇게 유명한 인터내셔널 스쿨이 24개 정도가 그냥 간단히 뜨게 되는데요. 해당 자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도 얼마든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호치민시의 인터내셔널 스쿨에 대하여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미국이나 독일, 유러피안, 브리티시, 영국, 호주, 싱가폴, 프렌치, 캐너디안,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베트남 등등의 여기는 캐네디안 많은 국제학교와 함께 지금 여기 리스트에는 푸미용 7군에 있는 한국국제학교, 대만국제학교, 일본국제학교를 불포함한 영어권의 국제학교만 해도 이렇게 다양하게 호치민시에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대부분은 타오덴과 안푸 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일부 7군 푸미용 지역에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장 많은 수량은 타오덴과 안푸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글로벌시티 같은 경우에도 안푸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3년과 5년 뒤를 보시게 되면 글로벌시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위치임이 틀림이 없고 초대형 신도시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병원이죠. 특히 소아과라든가 그리고 가정의학 그리고 응급의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규모 인구들이 살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인터내셔널 병원인데요. 인터내셔널 병원의 위치가 바로 이 전체 단지에서 이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차 분양에서 투자를 했는데 제가 한 곳은 글로우 건물이에요. 글로우 건물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라이프 스타일이 거의 1인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번 식사라든가 헬스클럽이라든가 운동, 그런 친구들을 만나는 그런 커뮤니티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제가 그 단지 안에서도 건물을 선택하는 가장 중심이 됐던 것은 저는 바로 쇼핑몰과 쇼핑센터와 가장 가까운 인접성 때문이었습니다. 글로벌시티의 쇼핑센터 같은 경우에는 토지 면적만 4.2헥타가 되고 상업용 면적 같은 경우에는 12만 3천 스퀘어미터에 달하는 굉장히 대규모의 쇼핑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쇼핑몰에 대한 사진이라든가 공사 일정 같은 경우에는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조금씩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쇼핑몰이 들어오는 자리는 여기에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요 위치이고요. 이것뿐 아니라 요 앞에 있는 소단지라고 하는 요 빌라 타운하우스, 이곳도 컨셉이 상업용 공간입니다. F&B 위주로 하여 되어 있는 대규모, 그래서 여기에 있는 쇼핑몰과 소호단지 같은 경우에는 컨셉이 상업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치민시에서 글로벌시티는 이미 젊은 층에게 굉장히 유명한 핫플레이스입니다.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시티를 아직 방문을 안 하신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30세 이하의 베트남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시티를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단지 어느 정도의 문화 수준이 이상이 되어야 되겠죠. 그 이유는 글로벌시티 같은 경우는 이미 2년 전부터 수시로 상시 공연이나 초대형 이벤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11월에는 한국의 화사와 싸이가 와서 공연을 했었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파티라든가, 지금 여기 포스터 같은 경우에도 2024년 12월 31일 날 카운트다운 페스티벌을 진행했던 포스터입니다. 글로벌시티 앞에 지금 여기 보시는 요 사인 불이 들어있는 것이 저희 갤러리와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스포츠 시설들이고요. 그리고 요 앞에 여기에서 이런 콘서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글로벌시티는 이미 베트남의 젊은이들에게는 이벤트와 공연, 이런 것이 굉장히 수시로 일어나는 젊은 도시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골프 연습장과 범퍼카, 그리고 놀이기구들이 이미 되어 있어서 가족 단위들이 주말이 되면은 누구나 들어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글로벌시티를 선택한 이유와 그 다음에 글로벌시티를 권해드리는 이유들을 대하여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언론 자료라든가, 그리고 호치민시의 도시개발 계획도, 그리고 호치민시가 뻗어나가는 여러 교통 인프라라든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투자를 하는 만큼 안전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윤과 또 원하는 투자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저에게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실 없이 이것이 꾸준히 저에게 그런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제가 언젠가 목돈을 필요로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많은 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프로젝트로서 언제든지 좋은 환급성을 가진 그런 상품이 되기를 위하여 제가 선택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상품을 평가하는 그 기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안내를 드린 자료와 저와 비슷한 투자 목적을 가지신 분이라면 저는 글로벌시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가 꽤 긴 시간이었습니다. 다소 지루하실 수가 있었겠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가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호치민 부동산과 글로벌시티에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호치민시에서 부동산 소식을 올려드리는 김영기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